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일종의 고전이기는 한데요. 보통 청소년 책으로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참 좋아하고, 그리고 이 책은요, 그야말로 독서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 순수함 자체에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은 아마 어렸을 때 보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만화 영화나 혹은 영화로도 나왔기 때문에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회중시계를 들고 더벅더벅 걸어가는 토끼의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앨리스가 컸다 작았다 해지는 그러한 장면들이 기억이 나실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러한 과거의 기억에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지 말고 직접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라고 제가 권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한 100여 권 정도의 다른 버전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는 좀 완역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떤 발췌본으로 만들어진 그런 어린아이들용 책이 아니라 완역되어 있는 그러한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학자들도 그렇고 또 비평가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식의 분석을 시도를 했어요. 도대체 이 책은 무슨 의미를 가진 것인가? 물론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의미를 꼭 해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꼭 의미를 해석하기보다도 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는요, 그 의미 해석 이전에 이 자체의 그 재미를 쫓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대표적으로 프로이트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책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앨리스가 이제 막 컸다가 작아졌다 하는 모습이 어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불안을 표현하고 있고, 또 토끼굴로 빠져내려가는 것은 그가 어떤 그 의식의 세계에서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 다시 말해서 프로이트가 뭐 꿈을 분석한다든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세계 속에 나타나는 어떤 공포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책이 드러내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실존주의적인 관점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책이 어떤 면에서는 그 자아의 정체성에 관해서 질문하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책의 중간에는 쐐기벌레가 이렇게 물담배를 피우면서 앨리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앨리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앨리스는 물약을 먹고 엄청 작아졌다가 또 다시 부채를 붙여가지고 커졌다가 뭐 이러한 그 몸의 형태가 크기가 반복이 되면서 컸다 작아졌다 막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아라는 것이 이 몸과 일치되어야 되는 그런 것 속에서 정체성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몸의 형태 속에서 과연 자아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또 실존주의적인 관점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해석들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러한 해석들을 설명해주는 그러한 책자라든지 뭐 주석이 달린 앨리스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우리가 이 책에서 좀 주목해 봐야 할 3명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아주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고요. 그 캐릭터들은 다 멋지고 어떤 면에서 참 흥미로운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 3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책의 재미를 넘어서 좀 생각해 봐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채셔 고양이입니다. 채셔 고양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아마 많은 분들에게도 인상 깊은 그러한 캐릭터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채셔 고양이는 어떤 고양이냐면요, 항상 웃고 있습니다. 항상 미소를 가득 머금고 있는 고양이인데요. 이 고양이는 이 이상한 나라에서는 몸이 이렇게 사라져도 나중에 미소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의 몸은 사라져 가는데 미소는 남아있는 그러한 고양이예요. 그러면 이거는 물론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어떤 상상이지만 이 자체는 루이스 캐럴이라는 당시에
논리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어떤 면에서 굉장히 명석한 목사였던 루이스 캐롤에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철학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은 실체와는 사실은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체는 없는데 어떤 속성만 남아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깜깜한 밤하늘에 어떠한 별을 봐요. 근데 그 별은 사실은 수만 년 전에 이미 폭발해서 없어진 별의 빛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지금 우리에 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 빛인 거죠. 또 어떠한 그 신경계에 이상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고로 인해서 팔다리가 잘려나갔어요. 그런데 그 다리가 없는데도 그 다리 부분이 계속 간지럽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계속 통증을 느낀다든지 하는 우리가 보통 환상지라고 부르는데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실체는 없지만 속성은 남아있는 경우, 그 속성만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의 맛이라든지 김치의 맛이라든지 이런 게 입안에 계속 감돌고 있고 어디 음식점에서 무언가 비슷한 것을 먹으면 아, 이거는 엄마의 맛이야 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것도 어머니는 지금 비록 그 실체는 계시지 않지만 그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그 속성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셔 야옹아, 그렇게 불러도 괜찮을지 알 길이 없었기에 앨리스는 좀 소심하게 말을 꺼냈다. 고양이는 입꼬리를 더 넓게 벌리며 웃었을 뿐이었다. 좋아, 지금까진 기분이 괜찮군. 앨리스는 생각하고 말을 이었다. 여기서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겠니? 그건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에 따라 크게 다르지. 고양이가 말했다. 어디인지는 별로 상관없어. 앨리스가 말했다. 그렇다면 어느 길로 가는지도 상관없네. 고양이가 말했다. 어딘가에 닿기만 한다면 말이야. 앨리스는 설명삼아 덧붙였다. 오, 그야 분명 그렇게 될 거야. 고양이가 말했다. 충분히 오래 걸어가기만 하면. 앨리스는 그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여기고 다른 질문을 했다. 이 근처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니? 이쪽에는 고양이는 오른발로 크게 발짓하며 말했다. 모자쟁이가 살아. 그리고 이쪽에는 다른 쪽 발로 발짓했다. 3월 토끼가 살지. 맘에 드는 쪽을 찾아가렴. 둘 다 미쳐있단다. 하지만 난 미친이들에게 가기 싫은걸. 앨리스는 대꾸했다. 오, 어쩔 수 없단다. 고양이가 말했다. 여기선 우리 모두 미쳐있거든. 나도 미쳤고 너도 미쳤지. 내가 미쳤는지 어떻게 아니? 앨리스가 물었다. 틀림없이 미쳤어. 고양이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올 리가 없으니까. 앨리스는 그걸로는 전혀 증명이 안 된다고 여겼지만 계속해서 물었다. 그럼 네가 미친 건 어떻게 알아? 일단은 말이지. 고양이가 말했다. 개는 미치지 않았어. 그건 맞지? 그런 것 같아. 앨리스가 말했다. 그러면 봐. 고양이가 말을 이었다. 개는 화가 나면 으르렁거리고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흔들잖아. 그런데 나는 기분이 좋으면 으르렁거리고 화가 나면 꼬리를 흔들거든. 그러니까 나는 미쳤지. 그건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라 골골거리는 거잖아. 앨리스가 말했다. 너 좋을 대로 말하렴. 고양이가 말했다. 오늘 여왕님과 함께 그렇게 경기하니? 그러면 참 좋겠지만. 앨리스가 말했다. 아직 초대받지 않았어. 거기서 보자. 고양이가 말하고는 사라졌다. 앨리스는 고양이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며 잠시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1, 2분 있다가 3월 토끼가 산다던 방향으로 걸어갔다. 모자쟁이라면 본 적 있어. 앨리스는 중얼거렸다. 3월 토끼가 훨씬 재미있을 거고 지금은 5월이니까 그렇게 미쳐 날뛰진 않을 거야. 적어도 3월보단 덜 미쳐 있겠지. 이렇게 말하며 앨리스는 눈길을 들었고 거기엔 고양이가 다시 나타나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다.
돼지라고 했니? 가지라고 했니? 고양이가 말했다. 돼지라고 했어. 앨리스는 대답했다. 그리고 그렇게 불쑥 나타났다 사라지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너 때문에 어지럽단 말이야. 알겠어. 고양이는 말하고 이번에는 아주 천천히 사라졌다. 꼬리부터 시작해 마지막으로 사라진 건 웃음이었고 웃음은 고양이의 나머지 부분이 사라진 다음에도 한참 남아 있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 책은 원래 루이스 캐럴이 3명의 어린아이를 데리고 소풍을 가면서 이야기를 해주다가 그 중에 한 명이 그 이야기를 책으로 꼭 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나온 책이라고 합니다. 1862년에 루이스 캐럴은 당시에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있었는데요. 그때 그 대학의 학장인 헨리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헨리 리들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고 밑으로 3딸이 있는데 그 3딸들하고 좀 친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루이스 캐럴이 3딸들을 데리고 가끔 소풍을 나가기도 했는데요. 그 소풍을 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해 주세요 이러니까 그 이야기를 즉석에서 만들어서 했었던 이야기를 나중에 책으로 옮긴 것이 바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합니다. 그 헨리 리들의 딸 중에 둘째의 이름이 바로 앨리스였다고 하네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토끼나 모자쟁이는 영어 구문에서 미쳤다는 뜻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3월 토끼만큼 미쳤다 라든지 모자쟁이만큼 미쳤다. as mad as much hair 아니면 as mad as a hatter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구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월 토끼한테 갈래? 모자쟁이한테 갈래? 라고 할 때 양쪽 다 미친 그러한 존재들에게 가는 건데 앨리스는 지금은 5월이니까 3월 토끼는 좀 덜 미쳤겠지 하고 이제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3월 토끼의 방향으로 갔는데 재밌게도 3월 토끼와 모자쟁이가 함께 티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3월 토끼 쪽으로 선택을 했지만 모자쟁이도 같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자쟁이라는 캐릭터가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모자쟁이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 루이스 캐럴이 또 그 언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또 논리학자로서 얼마나 그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언어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고양이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는 고양이가 야옹거리는 그 동물로 인지가 되지만 어디 엉뚱한 나라, 예를 들어서 마다가스카르 섬에 가면 고양이라는 단어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처럼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의적인 성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시간이 이곳에서는 6시에 멈춰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자쟁이는 여왕이 하는 연주회에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노래를 불렀을 때 우리가 보통 킬링 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간을 죽이다라고 표현하듯이 그 여왕은 너는 시간을 살해했어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모자쟁이를 6시에 그냥 가둬버립니다. 그게 벌이었어요. 그래서 모자쟁이는 계속 6시에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매일이 그리고 매 순간이 6시에 고정이 된다면 어떨까요? 계속 6시에 반복되는 생활. 우리의 일상도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일은 오늘과 좀 다를 거야. 모레는 내일과 좀 다를 거야. 이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계속 똑같은 것이 반복된다면 여러분들은 또 어떠실지 이런 시간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앞 나무 아래에 테이블이 차려져 있고 3월 토끼와 무자쟁이는 거기서 차를 들고 있었다. 겨울 잠쥐 한 마리가 둘 사이에 앉아 깊이 잠들어 있고 둘은 겨울 잠쥐를 쿠션 삼아 팔꿈치를 괴고 그 머리 위로 이야기를 건네고 있었다. 겨울 잠쥐는 굉장히 불편하겠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그렇지만 잠들어 있는 걸 보니 아무렇지 않은가 봐. 테이블은 널찍했지만 셋은 한쪽 모퉁이에 복작대며 모여 앉아 있었다.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어. 앨리스가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소리쳤다. 자리 많잖아요. 앨리스는 발끈하여 말하고
테이블 한쪽 끝에 있는 큰 안락의자에 앉았다. 와인 좀 들어. 3월 토끼가 부침성 있게 권했다. 앨리스는 테이블을 쭉 둘러보았지만 차밖에 없었다. 와인은 안 보이는데요. 앨리스는 대꾸했다. 없으니까. 3월 토끼가 말했다. 없는 걸 권하다니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에요. 앨리스는 화가 나서 말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앉다니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지. 3월 토끼가 말했다. 테이블이 당신 건 줄은 몰랐어요. 앨리스는 말했다. 3명보다 훨씬 더 많이 대접할 수 있는 테이블이잖아요. 너 머리 좀 잘라야겠다. 모자쟁이가 말했다. 그는 호기심이 가득 어린 눈으로 한참 동안 앨리스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처음 꺼낸 말이 이거였다. 사람을 눈앞에 두고 지적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겠는데요. 앨리스는 좀 엄격하게 말했다. 아주 무례한 짓이에요. 모자쟁이는 그 말을 듣고 눈을 왕방울만하게 떴다. 하지만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갈까마귀가 왜 책상이랑 닮았게? 자, 이제부터 재미있어지겠구나. 앨리스는 생각했다. 수수께끼 놀이를 시작해서 기쁜 걸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앨리스는 소리내어 말했다. 이 문제의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이야? 3월 토끼가 말했다. 그거예요. 앨리스가 말했다. 그렇다면 네가 뜻하는 그대로 말해야지. 3월 토끼가 말했다. 그러고 있는걸요. 앨리스는 서둘러 대답했다. 적어도 내 뜻은 내가 말하는 그대로예요. 그거나 똑같잖아요. 전혀 똑같지 않아. 모자쟁이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먹는 것을 본다라고 하나, 내가 보는 것을 먹는다라고 하나 똑같겠구나. 그렇다면 3월 토끼가 거들었다. 내가 구하는 것을 좋아한다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구한다나 똑같겠네. 그렇다면 겨울잠쥐가 잠결에 말하는 듯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난 잘 때 숨 쉰다나, 난 숨 쉴 때 잔다나 똑같겠네. 너한테는 똑같잖아. 모자쟁이가 말했고 여기서 대화는 멈추고 일동은 잠시 조용해졌으며 앨리스는 갈까마귀와 책상에 대해 기억나는 것을 전부 쥐어짰지만 글이 나오는 게 없었다. 앨리스는 호기심이 일어 토끼의 어깨너머로 구경하고 있었다. 참 신기한 시계네. 앨리스는 말했다. 날짜를 알려주고 시간은 알려주지 않다니. 왜 그래야 하지? 모자쟁이가 중얼거렸다. 네 시계는 올해가 어떤 해인지 알려주니? 물론 아니죠. 앨리스는 서슴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한 해가 아주 오래 가기 때문이잖아요. 내 시계도 마찬가지야. 모자쟁이는 말했다. 앨리스는 끔찍하게 혼란스러웠다. 모자쟁이의 대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영어임은 확실했다.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앨리스는 가능한 한 공손히 말했다. 겨울잠쥐가 도로 잠들었군. 모자쟁이는 말하고 콧등에 뜨거운 차를 조금 부었다. 겨울잠쥐는 성마르게 고개를 흔들더니 눈도 뜨지 않고 말했다. 그래, 그렇고 말고 나도 바로 그렇게 말하려던 참이었어. 수수께끼 답은 떠올랐어? 모자쟁이가 다시 앨리스를 보고 물었다. 아니요, 포기할래요. 앨리스는 답했다. 답이 뭐예요? 난 아예 감도 안 와. 모자쟁이가 말했다. 나도. 3월 토끼가 말했다. 네, 이처럼 언어의 자의성과 그리고 수수께끼를 내놓고는 본인이 난 아예 감도 안 와 이렇게 말하는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캐릭터는 하트의 여왕입니다. 하트의 여왕은 여러분들이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더라도 떠올리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하트의 여왕은요, 맹목적인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오로지 죽음에 대한 공포로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맘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으면 저놈의 목을 쳐라. 이래서 막 모든 사람의 목을 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심지어 다 목을 쳐서 목을 칠 사람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예요. 이처럼 공포에 의한 통치.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바로 그처럼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면서 통치하는 그 여왕은요, 사실은 우리가 트럼프를 하는 그 트럼프 카드의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정말 두려움을 느낄 때 그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 정말 죽음을 일으킬 만큼 엄청난 그러한 공포의 그러한 존재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존재는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죽음의 공포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그러한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다는 점을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느냐? 왕이 앨리스에게 다가오며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고양이의 머리를 쳐다보았다. 제 친구 채셔 고양이에요. 앨리스가 말했다. 소개해드리지요. 생김새가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왕이 말했다. 그래도 원한다면 내 손에 입 맞춰도 좋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고양이가 대꾸했다. 무례하게 굴지 마라. 왕이 말했다. 나를 그렇게 쳐다보지도 말고. 왕은 말하면서 앨리스 뒤로 숨었다. 고양이도 왕을 바라볼 수 있대요. 앨리스가 말했다. 어떤 책에서 읽었어요. 어떤 책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없애도록 해야겠다. 왕은 매우 단호하게 말하고는 마침 지나가던 여왕을 불렀다. 여보, 이 고양이를 없애주어요. 크든 작든 여왕이 골치 아픈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저것의 머리를 베어라. 여왕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내 손수 사형 집행인을 불러오리다. 왕은 신이 나서 말하고 서둘러 떠났다. 앨리스는 돌아가서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멀리서 펄펄 뛰며 고함치는 여왕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이미 여왕이 제 차례를 놓쳤다고 3명에게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소리를 들었고 경기가 너무 엉망진창이라 자기 차례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었으므로 상황이 좋지 않아 보였다. 그래서 앨리스는 제 고슴도치를 찾으러 갔다. 고슴도치는 다른 고슴도치와 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 앨리스는 고슴도치 하나로 다른 고슴도치를 치기에 딱 좋은 기회라고 여겼다. 유일한 문제점은 앨리스의 홍학이 정원 반대편으로 가버렸다는 것이었고 앨리스가 보니 홍학은 형편없는 솜씨로 나무에 날아오르려고 애쓰고 있었다. 앨리스가 홍학을 잡아 데려왔을 즈음 싸움은 끝나고 고슴도치 2마리 다 온데간데 없었다. 어차피 상관없어. 앨리스는 생각했다. 경기장 이쪽에 있던 아치문들은 전부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앨리스는 홍학이 다시 달아나지 못하게 겨드랑이 밑에 끼우고 친구와 좀 더 대화를 나누러 갔다. 채셔 고양이가 있는 대로 돌아온 앨리스는 상당한 군중이 주변을 에워싼 것을 보고 놀랐다. 사형 집행인, 왕, 여왕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셋 다 한꺼번에 말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조용했으며 매우 불안해 보였다. 앨리스가 나타난 순간 셋은 앞다투어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저마다의 주장을 되풀이했는데 셋 다 한꺼번에 말했으므로 앨리스는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매우 힘들었다. 사형 집행인의 주장은 머리가 몸통에 붙어있지 않고서야 머리를 벨 수는 없으며 살면서 그런 일은 지금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제 와서 처음 해볼 마음도 없다는 것이었다. 왕의 주장은 머리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머리를 벨 수 있으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여왕의 주장은 빨리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처형하겠다는 것이었다. 모여든 사람은 전부 심각하고 근심 어린 표정을 하고 있던 것은 이 마지막 말 때문이었다. 앨리스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었다. 이 고양이는 공작 부인의 고양이니까 그분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공작 부인은 감옥에 있다. 여왕이 사형 집행인에게 말했다. 이리로 데려오라. 그리고 사형 집행인은 손살같이 떠났다. 사형 집행인이 떠난 순간 고양이의 머리는 희미해지기 시작해 그가 공작 부인을 데려왔을 무렵에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래서 왕과 사형 집행인은 고양이를 찾아 동분서주했고 나머지 일동은 다시 경기를 시작했다. 네, 채셔 고양이는 점점 이렇게 몸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고양이여서 여기 이제 머리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머리만 있는 고양이를 사형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쟁하는 장면인데요. 정말 터무니없는 그러한 장면이긴 하지만 아주 재밌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작품을 소개해 봤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독서의 즐거움이랄까? 책에 이렇게 흠뻑 빠져서 동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즐겁게 책을 읽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이 책은 바로 여러분께 그러한 즐거움을 드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해석이라든지 꼭 거기에 유념하시기보다도 이 책을 그 자체의 즐거움으로 마치 우리가 이 책에 나온 것처럼 비스킷과 차 한 잔을 마시듯이 그러한 즐거움 속에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교수의 책과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